자, 8월 17일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본 이후에 그다음에 또 특징 뉴스들 안내 드리고 이번 주 또 봐야 될 종목들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에 앞서 전일 저녁에 제가 하반기 주요 업종과 테마들 그다음에 포트 구성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섹터들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오전 녹화 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올려 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녹화 방송 시청은 유튜브 아예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죠? 아예 그 편집 없이 무편집본으로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그대로 올라가고, 카카오 TV도 마찬가지로 바로 원본 영상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클릭만으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약 30분 정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하반기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세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매매를 하던 공부를 하시던 하반기 대비를 하고 연말을 준비하시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성 대표랑 꼭 매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꼭 아셔야 될 부분들, 인지해야 될 시장의 성질 두 가지와 꼭 포트의 구성을 하셔야 될 섹터 네 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재료들과 테마들이 공존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또 항상 선점하면서 선택을 잘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9월달 다음 주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더 시장 탄력도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방향 설정 잘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뭐 피로 감속 다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S&P 500 같은 경우에 0.3% 오히려 하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우만 0.16%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다. 그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2%대 하락이 나왔고, 그 외 일부 기술주나 빅테크 관련주들 약주 정식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는 상승과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다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들이고, 사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매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방향 설정이 뚜렷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만 해도 사실 뭐 뉴욕 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도 정말 항상 올랐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시장이 거의 드물죠, 오히려. 물론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의 예전에는 진짜 거의 무조건적으로 같이 올랐습니다. 따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각자 개별적인 시장의 강세가 뚜렷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이슈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간호사도 파업 예고를 한 정부가 이제 오늘 대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격포제성으로 비대면 관련주를 코로나 이후에 테마 순환을 예측하고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인성정보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그쵸? 간호사 파업 소식까지 들려지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들이 동반이 되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이따가도 뭐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도 7%대 300만 주가 넘게 거래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전일 15% 정도 올랐고, 그죠? 전일 15% 정도 마감을 했고, 오늘 7%가 오르면 최근 만약에 금요일에 샀다고 하면 20%가 넘는 수익률이고, 그 조정 구간에 사셨더라도 10%대 수익률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5%에서 10%입니다. 그러면 1차적 목표는 달성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럼 굳이 무리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꼭대기에서 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방송 시청을 하셨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고 수급을 예측하면서 테마 순환을 예측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지 한 종목 운 좋게 얻어 걸려 가지고 50% 100% 먹으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항상 꾸준하게 또 수익 내면 됩니다. 난 못 샀는데 못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은 송 대표가 저렇게 매매하는 방향이 어떤 거구나. 정말 저렇게 매매하면 꾸준하게 수익은 가능하구나. 다만 손실은 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애초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입니다. 수익 약속은 못해도 손실 날 거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 100%. 주식이 100%는 없다. 그쵸? 없죠. 손실은 100%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위험자산을 하시면서. 그죠? 애초에 인지를 하고 주식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남들 다 돈 벌었다는 소식 뭐 주변에서 얘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장의 각광을 받으면서 단기적 변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 침투율이 10년 뒤에도 10%대가 안 된다고 하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간에 있는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다.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이미 다 올랐고, 그렇죠? 이미 전기차 화재 당시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뉴스를 보고 반고체도 또 사는 것도 그렇죠. 사실 비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정보를 예로 드는 게 제가 최근에 첫 추천을 드렸고 많은 비대면 관련주들 중에서 그냥 인성정보 한 종목만 찝어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오늘 오전에 기대 수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뉴스가 다 나왔고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뉴스를 보고 오늘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나 수익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인성정보를 추천할 겁니다. 왜냐? 이미 뉴스는 도배되고 있고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인성정보는 오늘 갭상승 출발할 거고 상승 나오고 출발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7%가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300만 주 넘게 거래되면서 그럼 또 자기가 잘한 척을 할 겁니다. 시외에 급등한 종목으로. 그렇죠? 이 말조차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주식을 중단하시고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가 뭔지도 모르고 시간의 거래의 급등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식사하시는데 숟가락 젓가락 쓸 줄 아셔야죠. 그죠?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장의 뉴스가 도배가 됐고 이미 시외에도 급등한 종목인데 오늘 매매를 고려하거나 오늘 포트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추천 안 합니다. 이미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뭐 또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그죠?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부 뭐 석유, 가스 관련주들 당연히 변동성 키울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또 따로 종목 추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인지만 하시고 이런 소식이 오늘 있었구나라는 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시장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제가 뭐 어제 교육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당분간이 아니죠. 그냥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테마 순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IMBDX 마찬가지죠. 비교적 최근 상장 종목입니다. 4만원대 올초 그쵸 연초 그 이후에 또 8천원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똑같은 얘기하면 부탁드리는데 제발 신규 상장하는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있다가 단타 쳐야지. 변동성 크고 그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나 좀 샀다 팔았다 좀 해봐야지 하는 순간 이렇게 물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 상장주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장 당일 상장 일주일도 안 된 종목들 그죠? 운입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투기. 대부분의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런 데서 매매해서 물려가지고 그죠? 이제서야 천천히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저점 잡히고 대량 거래가 늘어나고 21선 기준 계속해서 지지 여부 판단하고 이때 매매해도 안 늦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또 상승을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MBDX 그죠? 좋습니다. 암 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제약바이오다. IMBDX. 그냥 제약바이오는 그 제약바이오 테마 안에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종목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브릿지 단기 저점 잡힌 이후에 계속해서 대량거래 들고 있고요. 그죠? 21선에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량거래들 계속 나오고 있고 추세도 좋습니다. 제약주고요. 그죠? 충분히 매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까지만 일단 오늘 두 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개 제약바이오. 대표님 그럼 그동안 추천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은요 똑같습니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신일제약, 유유제약, 에이프로젠 그죠? 등등등등. 사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변동폭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테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오랜만입니다. 신재생 관련주 SK오션플랜트 대표님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방 압력이 컸었죠. 최근까지 그쵸? 만원대까지 빠졌었고 대폭락장 때 이거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21선 위에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대량 거래들도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고 어제로서 5일선 위에서 추가적인 거래량 실리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추가 수급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방향 설정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 해상풍력, 신재생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비교적 시가총액이 무겁습니다. 9천억대이기 때문에 뭐 남들은 9천억이 뭐가 무거워 나는 몇 조짜리 매매하는데 난 우량주밖에 매매 안 해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로 매매하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큰 그죠? 시총이죠. 코스피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 한 종목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 SK오션플랜트 추천을 드립니다. SK오션플랜트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식품 관련주 제가 어제 교육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뭐 그 포트 구성의 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단발성으로는 참고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종목 미리 좀 언급을 드립니다. 식품 윙이푸드까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전일자로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대 마감했습니다. 어제 저렇게 올랐다 빠진 종목 왜 추천하십니까? 현재 시장에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어제 주로 보고 하반기를 대비해야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 식품입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보인다고 하면 굳이 9월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윙이푸드까지 오늘 이렇게 4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큰 변동성보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약조정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 장 초반 움직일 수 있는 석유 가스 관련주들은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대란에 이어서 가요사 파업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예고가 되어 있고 이미 비대면 관련주들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뭐가 움직일 것이냐? 인성정보 당연히 움직일 것이고 이미 저희는 지난주부터 추천을 드려서 제가 방향 설정 비대면 해놨습니다. 저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것은 하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뉴스 다 나왔고 시간에 걸려도 급등 나왔습니다. 매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규는. 그쵸?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오전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비대면 원격 진료. 그죠? 그리고 오늘 봐야 될 재료와 종목들 이슈는 일단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봐야 되고 타점 나오면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두 종목 IMBDX랑 그죠? 브릿지 바이오테라피릭스 추천을 드렸고요. 그다음 신재생 오랜만에 시가총액이 조금은 높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폭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판단한 SK 오션플란트, 그리고 하반기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윙이푸드는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포트 구성에 중요한 테마로 선정이 되는 종목 중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분류해서 미리 선점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힘차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서 잘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일 저녁에 교육방송 해놨습니다. 하반기 업종과 테마 설명드렸고 그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시청 안 하신 분들 녹화방송 그대로 다시 한 번씩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꼭 시청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생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